그렇지. 오늘이었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인가. 400년 전. 아, 늦기 전에 한 번 더 절. 맞다. 한 번 더. 길동이? 교상
놈의 새끼! 개씨! 소심한 글쟁이 새끼. 교산 어견! 이 필요 사대문 녀석아! 그 잘난 주둥이로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라! 그래! 율동은 어땠는가? 니깐 녀석의 머리에서 나온 그 땅에 율도라는 곳이 어땠을 것 같아? 조선과 달랐을 것 같아? 아니, 율도가 조선과 다르지가 않았는가? 지대가리 같은 새끼. 그러니까 너도 사대문한 거다! 멀리서 종각의 종소리가 들려온다. 무슨 종소리? 자시가 되었다. 오늘날로 치면 자정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지.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야? 자네는 역시 광인이로다. 내일 죽을 사람이 무엇이 좋아 그리 웃는단 말인가? 관서! 세상이 어찌 이렇단 말인가? 억울한가? 두렵냐? 이 말이다. 죽으면 그뿐이지 무엇이 두렵고 억울하단 말인가? 자네의 사지가 성치 못할 것이니 죽으면 그뿐이지 팔다리 있다의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 뵙자고 하시네. 됐네! 내 놈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내일 죽을런데 뭐라. 잠깐 나 이거 좀 풀어줄 수 있겠는가? 이거 영 불편해서 말이야. 에? 시원하다. 이야, 봄이란 게 말이야. 이렇게 가둬두면 망가져요. 자유롭게 휘두르고 그래야 되는 거야. 어이, 관소! 자네도 잘 나가두게. 어딜 가나? 가자면 뵙자고 신나지 않았던가? 입게. 꿀인데! 사대부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게. 이거 너나 쳐 입으세요, 짜식아. 죽일 텐가. 뵙자고 하신다지 않았던가? 휴, 나 뒤질 뻔했어. 가세. 누굴 만나러 가는 거야? 제자였던 친구였던 지존이 된 그런 사람이 이전! 친구였던 동료였던 적이 된 그런 사람. 교사! 나 전하, 예조 판사기 이기찬 대역죄인 허균을 데리고 왔나이다. 머리피! 저자가 지존이야. 예를 갖추게. 술잔을 머리로 받은 것도 주도라고 한다면 내 그 도를 한번 돌려줘 볼까? 단속! 그대는 변하지 않는군. 됐네, 됐어. 앉게. 마지막 치고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술 마시기 좋은 때입니다.
시원한 달이 떠서 한잔 한 잔, 좋은 바람 불어 한잔 한 잔, 유쾌한 비가 와서 한잔 한 잔. 적당한 눈이 내려 또 한잔 술 마시기 좋은 때 오늘 이 밤 실컷 즐겨보세. 아! 취한다. 어느 한전이라고 감히. 됐다. 전하, 그대도 이리 와서 함께. 전하. 어명일세. 그 어명이라기보다 친구로 산잔하는 거 어떤가? 죽기 전에 말일세. 죽음 앞에서 구걸하는 건 여전하구나. 함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지 않던가. 내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살아서 다시 보니 참 좋구나. 죽어서 보아도 좋은 것이 친구겠지요? 친구들을 다 보내고 나니 이제 따라갈 때가 된 게지. 하나 보내다가 친구랄 게 남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네. 이거 죽는 게 대수겠는가? 진한 사약 한 사발 주시면 내 시원하게 먹고 가겠습니다. 내 안주는 항상 푸짐하게 보내겠네. 대역죄인은 삼족을 멸하셔야 합니다. 됐다. 교산의 일은 어명으로 다스리겠다. 아니 되옵니다. 대명률에 됐다고 입각하시오. 했다. 그놈의 명명. 여긴 조선이고 내가 이 조선의 왕이다. 전하. 대명률이 뭐야? 우리 같은 것들이 어르신의 말씀을 어찌 알겠어. 그냥 뭐 중요한 건가 보다 하는 거지. 난 또 먹는 건가 했지. 그대는 눈앞에 있는 이 나보다 바다 건너 있는 저 명이 더 중하단 말인가? 대명률은 명나라의 법제서일 뿐만 아니라 유학의 원칙을 집대성한 율법서이옵니다. 유학자의 나라인 조선에서 대명률을 등한시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도대체 그놈의 대명률로 내 발이 대명률이라. 야씨, 이거 죽는 날까지 대명률이고 걔 나발이고를 들을 줄이야? 조선! 대명률이고 개나발이고 그대는 모른다. 임난 때 분조를 이끌면서도 난 명의 눈치를 살폈어야 했어. 이 나라가 풍전 등화의 상태인데도 명이 나를 세자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눈치를 봐야 했다고. 전하, 결국 지나간 일이옵니다. 지나가? 아버님께서 승하하시고 이미 내가 왕이 돼서 국정을 돌보고 있는데도 명나라 사신 새끼들이 감히 내게 왕의 자격을 운운했어. 명이 조선의 위에 있단 말이냐. 명나라는 대국이며 제조지은의 나라이옵니다. 그래서 임난 때 명군이 한 일이 뭔데? 대사는 명나라의 도움으로 평양성과 한양성을 되찾았나이다. 이 은혜는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 와! 훌륭해. 관송 그대는 정말 훌륭한 신하로다. 관송 그대는 아주 훌륭한 대명국의 신하로다. 아사! 명나라 또한 우리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으로는 토목이면 남으로는 안남국과의 분쟁으로 지코가 석자의 노화 중에 정령가도를 외치며 대륙으로 향하던 외놈들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이 우리다. 제조 지은이란 명나라 놈들이 우리 조선에 가져야 할 은혜가 아닌가. 그렇지. 아이 나 씨. 술맛 떨어진다 진짜. 자자자. 됐어. 그만들 하세. 사실 뭐 명이 나를 무시하는 게 무슨 대수겠나. 내 아버지조차도 날 믿어주시지 않는데. 만약 내가 적통이었다면 아버님께서 날 믿어주셨을까? 전하께서는 저희 신하들과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전하께서도 영창대군이 아닌 전하를 선택하셨습니다. 관소. 예, 전하. 영창대군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봉군하였습니다. 내가 부덕하여 그 어린 것을 섬에서 죽게 했고. 아, 도산 예를 갖추게. 아이씨, 진짜 따분한 소리만 해도 그렇지.
따분하다. 아니, 죽일 때는 언제고 말이야. 뭐 햇볕 잘 드는 곳에 묘를 만들어줬다고 착한 척하는 것도 뒷다 재수없고 말이야. 원망할 때는 언제고 아빠 사랑이 그리워 징징대는 것도 너무 찌질하다. 지금 내 고통이 헛되단 말을 하는 겐가? 전하, 시감원 시절 기억하십니까? 나라의 근본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백성, 둘째는 민심, 셋째는 민의라고 했지. 왕이랄 게 별게 없습니다. 백성들을 위하고 배불리 먹이는 것이 그 첫째라 했습니다. 기억나네. 지금 전하께서는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명분, 권위, 권위! 에만 집착하고 유교의 나라를 만든답시고 백성들을 위하는 척만 하면서 지들 뱃속만 처리를 한다. 왕이란 사람은 고란에 떡하니 앉아서 요놈의 입으로만 백성을 논하는구나. 군자의 나라, 소인배들의 나라용지다. 경쟁이다. 하나야! 하나야! 급여와이! 내 차이 길동이? 오늘 한번 제대로 놀아볼까? 좋지! Let's get it! 아이! 조정국 세종대에 한 세상이 터지니 성을 정여 이름은 멋지다. 이놈의 제사하는 놈이 만나는 용금을 부어 용금을 부어! 요즘 같으면 로또를 사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사면 좋았을 것이다. 좋았을 것을! 그 시절에는 뭐 로또가 있나 용금 없거나 없어! 자식농사가 최고인 시절이 아니었나. 자식농사가 증거 없어! 불꽃이! Come on! 자통이 죽으신 나라의 제상께서 한낮에 안방에 들어 정실 부인을 정한계에 따르듯 하시다니에요. 더 이상 다가오시면 부부 강간으로 신고하겠어. 허예! 아이! 공개상에 나삐지 똥개 바로 그때 눈에 들어 온 그녀 12초서 손을 딱 잡고 길동이를 났네. 길동이를 났네. 길동이가 됐네. 이놈이 이게 기골이 장대하고 총명하나 결국엔 서자새끼였으니 아이씨.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아이고 이것만으로도 길동이는 원통하고 분통하구나. 허나 이 홍제상놈이 이게 또 이 아랫도리가 이게 주체가 안 되는지 집에 기생년을 들였던 것이 바로 초란이다. 길동이 저 새끼가 키도 크고 제 잘생기고 내 스타일이긴 한데 대주진 않을 것 같고 그냥 뒀다간 이 홍가집에 내 엉덩이 하나 둘 것이 없겠구나. 하여 자객을 보내 길동을 암살하려 한다. 주역을 잃던 길동은 기운이 불길함을 느껴 뒤를 돌아보니 자객이 칼을 높이 드는데 나 진짜 못하겠다 이거. 아이 뭐야 김빠지게. 아야 잠깐만 아유 잠깐만 아직 이야기 시작도 안 했어. 얘들이 오늘 처음이라 그래요. 자 우리 박수 너 똑바로 하라. 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금 몇 양을 누워보게. 우와 각 좋아. 좋아한다. 자 자객은 길동의 뒤에 선다. 뒤로 가. 거기서 자객은 칼을 높이 드는데 길동은 몸을 날려 자객의 칼을 막는데 내가 이 대본을 잘못 숙지했다.
길동이는 이 칼이 없어. 칼이 없어. 길동이는 도술로 이 팔을 돌처럼 만들어서 자기에게 칼을 막는 거야. 알았지? 자, 다시 한번 해봐. 잘했어, 잘했어.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자, 길동은 도술로 팔을 돌처럼 만든다. 만들어봐. 안야바라밀 후! 후! 아! 자객은 길동을 내려친다. 내려치라고! 내리쳐 이놈아! 내리쳐 제발! 내리쳐라! 내리치라고! 쳐라! 쳐라! 결국 모든 공격을 막아낸 길동은 조화로운 도술로 자객을 물리친다. 빠샤! 자객을 물리친 길동은 공제상놈 앞에 엎드려 말하길. 엎드려서 말하길. 여차 하니 집을 떠나겠습니다. 여차 하니 집을 떠나겠습니다. 허예 아버지는 홍제상놈이 말하길. 자객이라며. 자객이 홍제상이야. 홍제상 놈이 말하길. 조선은 유교의 나라다. 내 너의 한을 진작하니. 자자자자.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호부 호영을 하노라. 길동은 집을 떠나. 세정문이 귀합하여 활빈당을 장성이지. 당가노리 혼내주고 창을 털어 백성이 조사 팔도에 홍길동. 내 이름 성장 모르는 이 없으니 홍길동이야말로. 백성들의 아버지, 백성들의 형제, 백성들의 아들, 백성들의 친구, 왕족과 사대부만한테 에이 왕께서 직접 나서서 말하게. 왕은 제가 하겠습니다. 해보시오. 길동이란 놈이 가도를 돌아다니며 토적질을 장난하는데 아무도 참지 못하니 이를 참차 어찌하리요. 왕께서 진노하니 홍제상이 나서서 말하길. 자, 길동이란 놈이 소신의 자식 놈이면 서장 놈이옵니다. 소신이 잘 다독여서 전하의 시비를 불편치 않게 하겠나이다. 홍가놈은 지 자식놈보다 벼슬자리가 더 중요했는지 부정한 편지를 써 길동을 꿰어내어 부정한 검을 숨겨 길동의 목을 치료하는구나.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냐? 남자놈들이 다 지밖에 모른다니까. 홍길동은 듣거라. 내 너를 친히 병조 판세에 제소하려 한다. 신홍길동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모든 계략을 꿰뚫어온 길동은 더러운 조선의 뿌리 왕의 목을 치료하는구나. 내 너의 목을 베어 더러운 조선의 뿌리를 뽑겠다. 야 재밌어. 술 닦겠다 야. 내려와. 넌 감히 정신 차리게. 내려와. 야 이거 술 떨어졌다. 이거 술 더 가져와라. 아니 그 시장판에 계셨던 것입니까? 우연이라면 우연이 없고 필연이었다면 또 필연이 없겠지. 근데 쟤네도 참 개빡해. 아니 양반으로 태어나서 아녀자의 글로 그런 풍글이나 써대질 않나. 시장판 저작거리에서 광대짓을 자청하질 않나. 근데 그 저작거리 얘기 속에서 홍길동이란 자가 왕의 목을 베는 것. 그것도 그대가 쓴 건가?
곧 죽을 사람이 무슨 생각이 그리 많은가? 제가 썼지요. 내 놈 입으로 반역죄를 인정하는 것이구나. 근데 제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글이란 것이 원래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나 이상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따위 궤변으로 내 놈의 죄가 덮어질 성실뿐이야. 서자로 차별받는 제 친구들의 마음이나 풀어주려고 시작한 소설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니 소설 속에서나마 마음껏 뛰어놀라고 만든 것이 홍가의 길동입니다. 대충들의 그리는 거. 서자인 제 친구들이 가진 7명이 가진 재주를 이 길동이란 인물에게 몰빵을 해넣으니 길동이 희대의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기고리장대하고 업문에 능하고 검술과 둔갑술에 능하고 주역에 능하고 길동은 제가 한번 돼보고 싶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에이, 그 저작거리 이야기 속 홍길동이 역할을 맡은 자는 잘생겼던데. 그 저작거리에서 사람들 비유나 맞추는 광대일 뿐입니다. 비를 맞추는 건 광대나 왕이나 매 한 가지로구나. 전하. 이 나라 조선에서는 누구 눈치 안 보고 지 마음대로 살 인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서자이지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 더러운 유교가 바치는 조선을 넘어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교산 그만하지 못할까? 무성! 붓을 올리는 동안 이 길동이란 놈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가? 부실한 본시, 필자의 정신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어. 그런데 길동이 이놈은 제 붓을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한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말, 제가 하지 못했던 행동, 감히 생각조차 못했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는 길동을 보며 흥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의 목을 쳤는가? 왕의 목을 친다고 썼을 때, 아니, 왕의 목을 베었을 때 그 기분이 어떻던가? 죄책감이 느껴지던가? 존나게 좋았습니다. 전하 말씀만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당장 이 반역자놈의 목을 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홍길동이란 자가 왕의 목을 베는 것, 그것이 정말 교산 그대의 뜻이었단 말인가? 모르겠사옵니다. 너! 그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맞사옵니다. 내일아! 우사! 전하! 그만두게. 근데 왜 그 소설에서는 그냥 율도로 떠났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홍길동이가 소설에서는 이 왕의 목을 베지 못했다. 이건가? 그게 중요한데. 아니, 길동이 왕의 목을 베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배긴 배웠지. 근데 그게 좀 복잡해. 아니, 복잡하기는 뭐가 복잡합니까? 나같은 기생년이 봐도 아니 이건 아닌데. 자, 매차가 넌 단순한 기생이 아니지 않냐? 길동이 벌레 들어가 임금께 절하고 소인의 죄악이 크거늘 도리어 천은을 입고 한을 품어 돌아가니 바라건대 성상은 만수무강하소서. 말을 마치며 몸을 공중에 솟구쳐 구름에 쌓여가니 그 가는 바를 알 수 없더라. 책에는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 시장판 길동하고 여기 책에 적힌 길동이 왜 다르냔 말이지요. 목말구나. 먼저 한잔하면 안 되겠나? 여봐라 여봐라 막 미치라 그놈의 시계. 수저 가져와. 나와라 내 다리냐. 나와라. 아파. 사는 대장군 줄 알았더니 내는 쫄짝 부셨구만. 나도 시장판이 좋아하지. 근데 이 책이란 게 말이야 너무 자극적이잖아. 그게 또 재미가 없어요. 재미요? 이 책이란 게 말이야 뭐 시대의 정신 이런 것도 담겨 있고 교훈적이기도 해야 일단 잘 팔려.
진정하시길. 내가 지금 진정하게 됐어? 글자 좀 읽었다는 놈이 말이야. 사상은 하늘같이, 배포는 바다같이, 기계는 태산같이 세우라던 말씀도 잊었냐? 왜 자꾸 반말이야? 나 너보다 4살 오빠야. 얼씨구 나이 많아서 좋겠어. 어휴, 참. 그래 거기 놓게. 그래 자네들 그거 앉게. 괜찮아 앉아. 자네들도 시장판에서 그 홍길동전 봤지? 아, 예. 그래 어떻든가. 참 통쾌하고 좋긴 했습니다만 다만 그래도 한나라 지존의 목을 그렇게 날려버린다는 게 영 끔찍했습니다. 자네는 어땠는가? 그냥 그렇죠. 이 왕의 목을 친다는 게 이게 정말 충격적이긴 했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게 생각해보면 맹자의 역성혁명과도 맞닿아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덕한 왕이 유덕자로 옮겨진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자네는 글 좀 읽었구만. 예, 좀. 들었어? 들었냐고. 뭐야 삐졌어. 아파 좀 하지마. 아이고 언제는 이마주가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치더니만 다 뻥이었구만. 그 뻥 아니야? 내가 연경에서 만난 이 이마누라 자체는 눈도 파랗고 머리도 노랗고 나 이렇게 묘하게 생긴 사람 처음이었다니까. 근데 이 잡자가 하늘의 이치를 세발 법도 알고 있었고 해와 달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법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학문에는 서자도 아녀자도 노비도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홍길동전은 왜 이 지랄이냐고. 조선이 생각만큼 쉽게 바뀌지가 않네. 옳시고 배가 불렀네. 당신은 어릴 적부터 산의 진미만 받아먹던 습관이 나가서 그런지 사는 행동이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 습성이 있어. 빙빙 돌리지 말고 제대로 말을 해봐. 지난 초하루 그 난로회 기억나요? 난로회! 기억나지? 이야, 그때가 이제 눈이 내린 날에다가 소나무 밑에다가 그냥 자리 쫙 깔아놓고 뭐 시뻘건 숯불에다 석쇠를 쫙, 그게 이제 기름장, 파, 마늘, 달걀, 산청가루로 양념한 쇠고기를 쫙 지글지글 끓어오를 때 그냥 한 입 쓱. 세상에 그런 별미가 없었지. 오빠랑 소주 한잔 빨아먹고. 그때 오빠가 나 고기 구워준다고 막 나댔잖아. 야, 나대다 이런 말이 좀. 내 그때 맛있는 먹거리를 대접하기 위해 선수 나선 것이 아니야. 그러다가 그 석쇠를 막 다 태워 먹었지. 양념된 고기를 붓기가 좀 힘들어. 근데 탄고기 치우고 그 판에다가 또 고기 올려가지고 또 태워 먹었지. 고기 구운 것 자체가 그때가 처음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탄 부분은 네가 다 쳐먹어. 판 달라고! 판 달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들어먹지를 않고 계속 고기만 올려댔잖아. 판이 타면 판을 갈아야 된다고. 판이 타버리면 그 판에 아무리 좋은 고기를 올려놔봐야 다 같이 타버린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이마누가 이야기한 세상을 만들고 싶으면 그게 이 조선 안에서 되겠어? 그게 이 조선 땅에서 되겠어? 목소리 낮추게. 그러다 정말 반역적 잡혀가고. 이거 들으라고 해요. 어차피 이리 죽으나 저리 사나 매한가지야. 아이씨. 알았어. 한 잔 할까? 저기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아니 왜 쫄았느냐 이 말이야. 어찌 칼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시장판에서는 정말로 시대를 깨부술 사내 같았는데. 나도 몰라.
죽어요. 우린 그런 사이예요. 소울메이트. 뭐? 그런 말이 있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자네도 이 왕의 모가지를 베는 것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 하는 얘기네. 그랬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자네는 언제나 그랬다니까. 그 겉으로야 아무리 심한 독설을 막 내뱉어도 속마음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걸 내 진즉부터 알고 있었지. 이 홍길동이란 자가 아무리 이 왕의 목을 베내만에 난리를 쳤지만 자네만큼은 실제로 왕의 목을 베고 싶었던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비판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뿐이겠지. 안 그런가? 아우나 전하, 자네도 안전하게. 됐다 좀. 오늘은 내 그냥 시가원대로 돌아가고 싶구나. 그때는 왕 따위는 되고 싶지 않다. 일이 많으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야 내가 이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몰랐던 시절이었고. 너 지금 웃었어. 나 다 봤어. 아니옵니다 전하. 이 친구도 말이야. 그땐 좀 뻣뻣하긴 했어도 뭐 이렇게까지 재미없진 않았었는데. 그때는 저치도 제법 남자다운 구석이 있었지요. 그랬지. 무겁다. 야, 오늘은 바깥바람이 시원한 것 같구나. 어? 자. 자. 뭐더라는가? 하나, 둘, 으쌰! 우와, 진짜 무겁다. 쭉쭉 나가자, 쭉쭉. 자, 그래. 그렇지. 그래, 이거지. 어? 좋잖아. 시원하구나. 자, 앉지. 그때는 우리 셋이서 말이야. 진짜 재밌었는데. 그 수많은 왕들을 막 심어댔으니까요. 그랬지. 하은주부터 고려시대까지. 와, 진짜 왕들은 많은데 정작 명군은 없더라고. 반송이 말이 더 많아요. 좋은 신하 밑에 좋은 왕이 난다 그랬던가. 한 나라의 명군은 아무리 많아야 하나이다. 신하의 수는 제한이 없으니 좋은 신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를 이롭게 한다. 결국 좋은 왕을 만드는 건 좋은 신하다. 이리 말하지 않았다가 그것도 듣고 보면 참 반역적인 말이야. 좋은 신하 위에 좋은 왕이 난다고 해. 아니 이 시대 그게 그거니까 위나 아래나 어머치나 며치나 왕은 지 혼자 젓가락 하고 신하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 야, 세자인 내 앞에서 그렇게 그냥 맞대놓고 얘기들을 해야 되니 내가 뭐 그때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하, 역대로 명군 옆에는 명재상이 네. 있었사오. 한잔 하시게. 명재상이 두 잔 받으시게. 세 잔 받아야지. 명군은 두 잔 받으시게. 다섯 잔 받으시게. 너 지금 콧방귀 꼈냐? 너 지금 왕을 능멸했어.
아예 6장 7장도 맞아주십시오. 좋은 왕이 먼저다 좋은 신하가 먼저다 이런 얘기하면서 둘이 아주 거품 불고 싸우셨지. 야, 그랬지. 그때 내가 말이야. 예. 이 좋은 신하가 아무리 많아 좋은 왕이 없다면 결국엔 망국의 길을 걸을 뿐이라고 내가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냥 거품을 물고 열을 냈었지. 하걸 은주라. 결국 하나라와 은나라도 이 걸과 주 두 폭군 때문에 망한 거 아닌가? 있잖아. 이 좋은 신하라는 게 또 사람이 말이야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좀 처지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좀 채워주고 또 잘하는 게 있으면 더 부각시켜주고 이것이야말로 왕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니 당연히 좋은 왕이 없다면 좋은 재상도 없는 법인 거지. 아주 주둥이로는 태평성대를 이루고도 남았지. 아참 교산 자네는 그때 뭐라고 했었더라. 좋은 왕도 좋은 신하도 뭐 백성이 없다면 뭐라고 했었는데. 아, 좋은 왕도 좋은 신하도 백성이 없다면 조카라 마이싱이다. 씨발. 교산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그것까지 다. 마이싱이 뭐냐? 이 해열제 일종인데. 그러니까 교산의 말은 국가의 근본은 백성이요. 그러니 백성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좋은 왕도 좋은 신하도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였지. 지금 말 같냐? 아닙니다. 야 이제 천하의 관종이라고 아주 왕을 막 엉간다. 아닙니다. 저는 대역죄로 다스리시지요. 대명제인이 점에게 사약을 내리라. 사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국 내려라. 사약을 들라. 마셔라. 마셔라. 언제까지? 어깨춤 추게 할 거야. 이런 장난이라면서 무슨 좋은 재산이 되겠다. 반장이로. 그래 오늘 좀 구원받았다. 5천하의 관성이 왕을 능멸했어. 아주 대역죄인을 만들어란 말이야. 야 나의 좋은 신하 관성은 어디로 갔느냐? 관소. 저놈아 이 뱀새끼와 부고 변병을 논하던 이 관성은 이미 술에 취해서 뻗어버렸다. 야, 뱀새끼 아니고 이무기 교사이잖아. 이무기. 몰라 임마 뱀새끼나 이묵이나 그게 그거지. 내가 다르지 짜자. 자 인마 너는 위아래도 모르는데 뭘 이렇게 따지냐? 아 호라. 내가 네 한때 스승이었는데 말 본 생각에 뭐래 뜻이야. 혼이. 너 지금 왕 이름을 막 불렀어. 아유 씨발 그때나 지금이 아주 개판이구만 그래. 씨발. 씨방새들이 니들 다 사약이야 씨발. 에라이 젓가락 마이씨가 씨발. 여기로구나! 여기로구나! 팔도강산의 욕분이로구나! 여기로구나! 팔도강산의 욕분이로구나! 우리가 왜 욕을 하지? 우리가 왜 욕을 하냐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상사가 역 같은 지시를 내릴 때, 혼자서 잘난 척하는 인간을 볼 때, 세상에 불만이 생길 때, 그 뉴스에 미친 종자들이 나와서 개 같은 소리를 짓거릴 때 등등등. 그렇지. 그렇다. 이들 역시 세상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맞다. 아이고 우리는 아닌가? 그렇지! 우리가 욕을 하는 건 불만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아니 우리가 욕을 하지 않게 하려면 불만이 없게하면 데리고 다녀. 그리고 아니 욕 좀 하면 뭐? 손가락으로 욕도 하고 지랄도 하는 거지. 에라이 조카라 말씨이다. 그렇다고 어찌 매번 욕을 하겠어? 우리가 욕을 하지 않으면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푸냐 말이다. 그렇지. 여보셔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감정을 표현하는 게 나고? 아니지. 아니지 않소. 우리가 욕을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감정이 많기 때문이지 않소? 그렇지고. 아니, 우리가 욕을 하지 않다면 이 응어리를 없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않소? 아니었어! 가지야, 너 어떻게 푸냐? 나? 너! 나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집단 상담, 치유, 힐링. 연병하고 있네! 야 씨발! 어쩌라고! 시원해. 와 씨발! 존나 가슴이 뻥 뚫리게 시원해! 그렇지!
될 게 좆도 많네. 아 씨발 하면 안 될 게 좆도 많네. 와 씨발 존나 청량해. 한사에 미세먼지에 초미세먼지에 이산화 지지가 이산화 태생성에 엄상 간수가 화재목이 화물 튀겨 좆장난하늘이 아니라 그렇게 물든 새파랗게 물든 하늘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어쨌든 우리의 울분은 심화가 되고 그 심화가 욕설이 돼서 나오는 것이리라. 그럴듯하네. 인정? 이랬듯 울분과 응어리를 단지 욕설로 매설꾼의 글로 또 저작거리에 광대 노름으로 풀어낸 이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목숨을 건 행동으로 풀어낸 이들도 있었으니 당원은 활빈장이라고 한다. 당원은 활빈장이라고 한다. 하늘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 하늘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 빈부를 타파한다. 빈부를 타파한다. 썩은 나라를 경파한다. 썩은 나라를 경파한다. 너는 한평도로, 너는 평안도로, 너는 화훼도, 너는 강원도, 너는 경상도, 너는 충청도, 너는 전라도로 가거라. 가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활빈장의 기치를 높이 휘날리라. 활빈장의 기치를 높이 휘날리라. 나는 한양으로 갈 것이다. 활빈장의 기치를 높이 휘날리라. 조선 팔도에 홍길동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각도에 각각의 길동이 나타나 수백의 활빈을 거느리고 다니니 정작 길동이 어디 있는 줄은 알 수가 없었다. 바람을 부르고 비를 부르고 각 읍에 부정하게 축제된 재산을 밤낮으로 종적 없이 가져가니 조선 팔도가 요란하다. 자라 신야치 마소서 소신에게 묘책이 있사옵니다. 은하를 약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상인마저 죽인 8놈의 강도들을 체포하라. 8놈의 강도들을 체포하라. 이보게, 응서, 양남이, 우영이, 경전이, 치은, 형선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자녀들이 정말 반응을 떼는가? 나는 길동이 아니다. 저놈이 길동이다. 이놈아! 나는 길동이 아니다. 저놈이 길동이다. 이보게, 응서, 양남이, 우영이, 경전이, 치은, 형선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자녀들이 정말 반응을 떼는단 말이야. 나는 길동이 아니다. 저놈이 길동이다. 이놈! 아이, 저는 길동이 아닙니다. 저놈이 길동이옵니다. 내놈! 똑바로 구하지 못할까? 내가 서자놈들이 강변 치우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것도 우스꽝한 보자 누나수 백량을 털어서 국가를 정복하려고 해! 아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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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를 떼는단 말이야.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아닙니다. 너희들이 무슨 깜냥이 있어 영모를 깨하려 했겠느냐. 그저 술값이나 벌려는 결기에 실수를 한 것이겠지. 이놈이 저런 서자들이라고 하나 너희들도 호관대작 사대부의 자제들이 아니더냐. 자, 이렇게 하자. 영창대군을 옹립하기 위한 거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스스로 자복을 한다면 내 놈들의 명줄만은 장담하겠다. 에이, 난 뭔가 재밌는 일이다. 또 이 지랄인마. 광의 저자는 벌써 왕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 핏줄을 못 주게 한다니네. 그렇게 하겠나이다. 자네가 그러다고 저놈이 자네 살려주고 싶은가? 이보게 교산 자네라도 가게. 우리 7놈이야 태어났으나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서자놈들이 아니가. 자네는 서자도 아니면서 뭘 그리 비참하게 보는가. 살게
그래서 우리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시게. 이복이 사는 게 중요하지 아니라고 하기 제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게. 저놈은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고초를 가하고 한 명 한 명씩 죽여나갈 걸세.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이쯤에서 끝내려고 하네. 이복이들 됐거라! 문경세제에서 은상인을 죽이고 은화 수백 냥을 약탈한 8놈들은 이요 뭐냐? 7놈인데요. 전국 팔도에 8놈 아니더냐? 중림 7연에 7, 강변 7후에 7. 7명 딱 맞출 건데요. 뭐 어쨌든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대역 죄인이므로 참여에 처하고 영창대군은 강화에 유배토록 하라. 뭐가 좀 복잡한데? 우리가 어쨌 이해하고 있냐 돈 주면 하는 거지. 진이라 쳐라! 8길동이 서로 싸워 혼란하니 홍모재상이 앞으로 나서 8길동을 부짓는다. 이놈! 천고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아끼지 마라. 신은 본래 천비 소생이라 그 아비를 아비라 못하고 그 형을 형이라 마음대로 못하니 평생에 이 한조가 간이 뼛속에 맺혔기로 집을 버리고 도둑이 되었으나 백성은 조금도 범하지 않았고 각급의 수령이 백성의 피를 빨아서 모은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사오나 조선을 떠나갈 곳이 있사오니 바라건대 성상은 근심치 마시고 신을 잡으라는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 말을 마친 8길동이 일시에 넘어지거든. 자세히 보니 다 지프로 만든 인형이라. 유신 홍길동은 아무리 하여도 잡지 못할 것이니 영도 판서에 임한다는 조지를 내리시면 제발로 찾아올 것이옵니다. 활민당 당수 홍길동을 영도 판서에 임한다. 영도 판서에 임한다. 소신의 죄악이 크거늘 도리어 천을 입어 평생 한을 품고 돌아가니 바라건대 성상은 만수무강하소서. 예! 응서 양감이 우연히 격전이 치안쳐 평소리 어디로 가니까. 자네는 꼭 살아남게 조선의 자네 같은 사람도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복이 응서 양감이 우연히 격전이 치안쳐 평소리 어디로 가니까. 이복이 응서 양감이 우연히 격전이 치안쳐 평소리. 이복이 응서 양감이 우연히 격전이 치안쳐 평소리. 살려주시오. 영창대군도 치웠고 목적은 이렇다만 함부로 놀린 내 놈의 혀를 원망해라. 임난 때 가족을 잃었어. 왜군들에 쫓겨 임신한 척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산을 헤매다 아들을 낳고 죽었고 겨우 낳은 자식놈도 전란이 끝나기 전에 죽었어. 가소로운 말이다. 자네도 전란 중에 가족을 잃지 않았나? 자네가 큰 뜻을 품으면 사소한 것은 돌아보지 않는다. 내게도 큰 뜻이 생겼네. 사소한 허물을 돌아보지 말고 그 큰 뜻을 봐주게. 그래, 너의 뜻이 무엇이냐? 외세!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외세!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옵니다. 교산 허귤 정삼봉 예조 참의에 봉한다. 사은이 만극하여이다. 우리 만극하여이다. 예조는 요즘으로 치면 교육부경 문화체육관광부의 1급 공무원 정도? 유배간 제인치고는 파격적인 인사였지.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내가 말해보게. 전하께서 공명첫 발행을 명하셨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셨습니까? 자네는
자네 일에나 집중을 하게. 아니 공명집이라 발행하면 매관 매직을 한다니요? 양만으로 국가 재정이 바탕났네. 외놈들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변경에서는 오랑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경량을 보충하라는 주상전하의 명이 있으셨다. 그래도 공명집이라니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방법? 그래, 무슨 방법이 있는가? 뭐 세금을 더 건다거나 아니면 명나라의 지원을 요청한다거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하길래. 이러다 공명처럼 개가 패스한다는 소리가 나오겠습니다. 말을 삼가라! 지금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지 못한다면 오랑캐 놈들의 위협을 당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인 놈들이 다시 날뛸지도 모르네. 그걸 정녕 모르고 입을 노리는 것인가? 앞으로는 그놈의 입을 놀리기 전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번 전주사사절 때 독경에 아니 영경에 다녀오게. 가서 자네가 그토록 원하던 넓은 세상도 보고 혹시 명나라 황제라도 만나거든 자네가 말한 뜻을 잘 전달을 해보게. 혹시 아는가? 임난 때처럼 도와줄지. 자, 가세. 교산 허균을 정 3품 보조 참의에 봉한다.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성이 망극하이다. 요즘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고는 등성비고 양날의 상처는 아물지 않아 백성들이 배를 골고 있는데 궁궐을 짓고 또 짓는단 말입니까? 이거 우리가 나서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놈의 궁궐만 짓지 않아도 공명첩 따위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종묘사직을 위함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실 군비와 신앙을 버리고서라도 백성들의 신망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위정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다는 이 나라 조선에서는 군비도 신앙도 없는데 그놈의 종묘사직만 말합니까? 종묘는 이 나라를 건국하고 지켜온 선대 왕들과 조상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며 사직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오곡의 풍작을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묘사직을 올바르게 지켜야 하고 그 대의를 위해 고통은 감내하고 소위는 저버리기도 하는 것이야. 가서 궁을 지어 종묘사직을 다시 세우거라. 이 나라 조선에 위엄을 보이거라. 교상, 자네를 종이품 가선대부에 봉하신다고 하네.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차관급이야 차관급. 출세 가도를 달렸지. 대비를 서궁이 유폐시켰으면 됐지 뭘 또 어쩌실 작정이십니까? 핏줄은 달라도 엄연히 임금의 어미입니다. 대비는 되었으나 대비가 살아있는 한 우리 북인들의 심조차 한 곳으로 모을 수가 없네. 서인 놈들은 담을 타넘어 대비에게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북인 내부에서도 이견들이 나오고 있어. 남명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남명 선생께서 4명 자격 위에다
차이라고 하시오. 경위금을 스스로를 향한 수양의 도구로 삼으셨기에 칼찬 선비라고 불리셨지요. 남을 향해 휘둘러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임만산 종자가 뭐 알겠나? 내 칼로 내 마음의 나약함을 잘라내어 학문에 집중했고 옛날에는 도염을 잘라내어 적의 목을 베었어. 내 앞길을 막는 놈들, 헛된 이론과 명분에 묶여 현실을 보지 못하는 놈들의 목을 베었다. 이 나라 종묘사직을 서책에서나 찾는 나약한 놈들의 목을 베었어. 그것이 바로 실천인 것이야. 대생이나 기구수이나 처마시면서 입으로만 세상 천지를 다 만들어낸 내 놈과는 다르다. 내 놈이 그 두 손으로 이룬 것이 대체 무엇이냐? 내 놈 입으로 뱉어낸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 손을 더럽히기는 그냥 물 한 방울 묻힌 적이 없지 않는가. 옛날 때 가족을 잃었다고 했나? 아니지, 지키질 못한 것이겠지. 칼을 뺄 용기가 없어, 적을 뺄 용기가 없어 지키질 못한 것이겠지. 아니 그렇다. 큰 뜻이 생겼다고 하지 않았던가. 외세에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단 말이다. 사내가 큰 뜻을 품으면 사소한 것은 돌아보지 않는다. 아직도 뜻을 세우지 못한 것인가? 알거라, 가서 이제 너의 손으로 너의 큰 뜻을 이루어 보거라. 교산 하균을 예조 판서에 봉한다. 예조 판서라. 드디어 교산 허균이 장관이 되었네. 저치도 갈 때까지 갔어. 어찌 칼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칼로, 이따의 칼로, 이 피로 먹을 칼로 권력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 칼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이냐? 가을이요, 동네사님 우리 이거지. 한잔하시겠어? 돌아가고픈 생각만 가득하오. 그녀는 틀림없이 날 비웃고 있겠지. 안 그렇소? 속세를 떠나겠다고 내 그대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건만, 네 이렇게 관봉을 입고 있어. 네 이렇게 관모를 쓰고 있어. 네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있단 말이오. 그는 모르고 말 좀 해보. 나 이리 살아도 괜찮단 말이오. 그대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요. 난 그대에게 솔직했다고 생각하오만, 그대도 내게 거짓되질 않았지. 그대가 내게 거짓을 말했다면, 솔직하지 않았다면 나 교산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제발 욕이라도 좋으니 뭐라고 말 좀 해보시오. 평소에 날 못 잡아보고 안 됐던 사람이 도대체. 미안하오. 목숨 부지하며 현실을 살아가는 게 좋은 것인지는 알지만, 어느 때가 만나고 싶고 내 가슴속에 뭉친 맘 다 하고 싶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말없이 있으니 서글플 뿐이오. 그래, 우리는 언제나 한 방향이었네. 나는 그대를 보았지만 그대는 다른 곳을 보았지. 마치 해를 쫓는 달처럼 나는 그대를 쫓았고
그대는 산 넘은 바다 너머로 숨어들지 않았던가. 내가 그대의 재주를 사랑하였으나 그대는 내 글을 미천여만 보고 우습게만 보지 않았어. 아직도 날 보고 웃고 있어. 그대가 날 보고 웃어가지고 비웃어가지고 친구들을 팔아 개처럼 기어 권력을 얻은 비겁한 놈이라고 마음껏 비웃으시오.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야 될 것이오. 내가 언젠가 그대에게 말했지. 어찌 칼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고. 하지만 이제 그 칼을 휘둘러 보내고 하고 그 빌어먹을 칼이라도 휘둘러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조선은 다시 쑥대밭이 될 것이오. 시체로 산이 쌓이고 피로 오르는 강이 생길 것이오. 그때 임난때처럼 말이오. 조선에 집착하는 날 보고 그대는 비웃겠지. 실망하겠지. 오늘 그대의 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곳을 찾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요. 죽거든 다시 만나서 갑시다. 여차역 여하 여피역 여하 성황당 후원 대랑역하여 오배약차위 불사역하여 차신 사려사려 100번 갱사려 혼백 여무 백골이 진토 향민 일편단신 영유 게리아니 향주아니신가 향민일세 불실번 안철거리면 쟁등매화 박명일까 로기복력이나 지제천리요 열사모년이나 장심불이라 득수완지 미족끼리요 현에 살수 장부아이다. 답답한 사람들 쉬이 가면 될 것을 뭐가 저리 복잡하려고. 무슨 얘기들이 그리들 재미난가? 전하 사는 얘기들이지요. 재미없는 얘기들이었구만. 함께 자도 연독이니 두제부 중업이라 본시 동근생인데 상전하 태급인가? 뭐 사는 게 별거 있겠는가? 지지고 볶고해서 사는 게지. 아니 그런가? 올바로 사는 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유학이지요. 그 어째 사내는 세상사 모든 게 다 기승전 유학이란 말인가? 모든 것의 끝에는 유학이 있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모든 게 유학 때문에 끝장이 날 것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대의 혀는 언제나 요사스럽구만. 우리 유학자들에게 여놈의 혀질과 붓질 빼면 뭐 신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유학의 근본이 고작 그런 것들이란 말인가? 그럼 전하는 유학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당연히 덕치와 인정이지.
그럼 자네는? 경위와 실천이네. 좋아. 그럼 왜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기치인이라고는 하나 결국엔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던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결국 유학의 근본도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정치학인 것이야. 왕은 백성들을 사랑으로서 다스려야 하므로 당연히 유학의 근본은 덕치와 인정이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지만 자라면서 환경에 의해 악해질 수 있기에 이를 경계하고자 수학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유학자들이 지나치게 문자에만 사로잡혀서 글자 하나하나의 뜻이 이러니 저러니 탁상공론만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유학의 근본인 수기치인을 알았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전하께서 말씀하신 치국이 될 것입니다. 수기의 근본에 경의가 있고 치인의 근본에 학문의 실천이 있는 것이지요. 그대 생각은 어떤가? 유교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럼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등 따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불만이 없고 나라에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에나 사람들이 모이고 자손을 낳고 번창으로 다닙니다. 자손을 낳고 번창을 해야 인구가 늘 것이고 인구가 늘면 국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유학이나 삶이나 모든 근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놈을 잘 놀릴 수 있도록 첩도 유복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유학의 근본입니다. 또 그놈의 혀를 함부로. 인간의 본성은 선한지 악한지 알 수가 없지만 모두 선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굶주림, 가난, 질투, 열등감, 욕망, 세교, 권력욕,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싶어하고 이미 손에 쥔 걸 잃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외놈들이 왜 정명가도를 외쳤고 명나라는 왜 조선의 세자를 책봉하는데 지들이 간섭을 했으며 전하께서는 왜 영창대군을 죽이시고 대비마마를 서궁에 가두셨으며 관성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은 피를 칼에 붙였는가? 말을 삼가게. 인간은 이놈의 욕심에 물들어갑니다. 전하께서 임난 때 군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명조정의 인정을 받으셨고 의명을 일으키셨고 왜군을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하는 과연 어떤 꼴이십니까? 말을 상가라 해상도사. 관소! 그들은 정녕 그대의 말처럼 수기치인하고 있는가? 그대의 뜻과 다르면 죽이고 그대와 함께하지 않아도 죽이고 그대의 길과 달라도 죽이고 그대의 칼은 오로지 남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다. 그것이 바로 대의다. 임난 때 그놈들은 어리석은 왕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해 평양을 한양을 외놈들에게 넘겨주고 의주까지 도망가서 망명하겠다고 징징거리는 왕을 그저 보고만 있었어. 도대체 그놈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입으로만 안 된다 아니 된다고만 떠들었지 그놈들 두 손으로 이룬 것이 대체 무엇이냔 말이야. 이해한다. 하지만 남명 선생의 경위검은 누굴 향한 검이었던가? 경위검은 스스로의 욕심과 과오를 잘라낼 칼이었다. 공경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곧게 하고 의리로서 자신의 행실부터 다스려 스스로의 도덕성을 돌보란 말이 아닌가? 내 놈은 죽는 날까지도 그놈의 혀만 놀리는구나. 관성, 칼에 피를 묻히고 권력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 그 칼만으로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찌 그 칼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말이다. 그래서 전에 그 율도국에서는 그리 되었는가?
나도 뒷방 늙은이가 다 됐구만. 전하. 그래. 부사는 정했는가? 아니옵니다. 율도의 후사가 셋이나 되나 넷이나 되나 그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힘들단 말인가? 첫째 왕자님께서는 조선에서 함께 오신 왕비님께서 나셔서 적통인 것으로 아뢰옵니다. 둘째 왕자님께서도 율도 출신의 왕비님께서 나으셨으므로 적통인 줄로 아뢰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뛰어나단 말인가? 첫째 왕자님께서는 서책을 가까이 하시어 박학다식하시옵니다. 둘째 왕자님께서는 강골이시여 무예가 출중하시옵니다. 그래서 첫째 왕자란 말인가? 첫째 왕자님께서는 어진 정치를 펼치실 것이 분명하오나 우리 율도의 위치상 해적들이 8방향으로 출몰하는데 이를 잘 막아내실지가 걱정이 되옵니다. 그럼 둘째란 말이냐? 둘째 왕자님께서는 해적들을 잘 다스리시고 또 벗삼아 지내실 것이 분명하오나 해적과 너무 친하게 지내시어 오랑캐처럼 행동하실까 두렵사옵니다. 답답한지고 이러면 이래서 안 된다 저러면 저래서 안 된다 도대체가 조선보다 더 복잡하구나. 전하, 감히 아뢰옵니다. 율도의 사대부들은 대부분 조선에서 넘어온 인재들이옵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소조선 율도가 가야 할 방향인 것으로 아뢰옵니다. 답답한지고 좁쌀만한 땅에서 헛된 예법으로 지지고 쌓아놓은 것이 답답하여 율도로 왔더니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 소조선. 전하, 조선에서의 예법은 모두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법이 없다면 국가도 없는 법이니 율도에서는 율도에 맞는 예법에 따라야 하옵니다. 됐다. 됐어. 내가 직접 정하마. 내 후사는 첫째가 있기로 하겠다.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둘째 왕자로 하겠다.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둘째로. 통촉. 그럼 첫째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야 이놈들아 여기가 조선이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조선이냐 이놈들아. 가자. 모두 꺼져버려라. 이런 젠장한 조선을 피해 수만리를 왔더니만 이놈의 이 조선 놈들은 바뀌지가 않네. 야, 좁쌀만한 사대부 새끼? 그래, 혹은 너 말이야. 율도가 어땠는지 알아? 사람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똑같더라. 율도고 나발이고 애초에 그딴 건 존재할 수가 없었다고. 이 개똥 같은 놈아. 그게 어떻게 너만의 잘못이겠냐?
나도 내가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길동이! 홍길동이! 내 말을 들어주시오! 내가 할 말이 있어! 전하, 결정하셔야 하옵니다. 관송은 칼에 피를 묻혀서 권력을 얻었다. 나는 그 칼을 묵인하여 권력을 얻었다. 그대는 그 칼 앞에 무릎을 꿇어서 권력을 얻지 않았던가? 전하는 이 칼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서 묵인한 것이 아니라 필요했을 뿐이다. 저도 이 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대가 살고자 한다면 내가 그대의 칼이 되겠다. 저는 이 나라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하도 나도 모두 이 조선을 바꾸기 위해 모였네. 저는 그 시뻘건 칼을 휘둘러 정적들을 제거하기에 급급했고, 전하께서는 날뛰는 사냥개를 호랑이라고 착각하시어 궁궐에서 벌벌 떨고 계셨던 걸 아니셨습니까? 말을 삼가라. 차라리 직접 휘두르지 그러셨습니까? 태종대왕처럼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 후대 세종대왕과 같은 성군을 만들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직접 두 손에 피를 묻히시 그러셨습니까? 왜요? 연산군처럼 역사에 비유하게 남으시가 두려우셨습니까? 이 칼을 쥐시고는 정녕 남들의 평판이 두려워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하셨습니까? 조선을 바꾸겠다는 전하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저 피맛을 본 사냥개가 주인도 몰라보고 날뛰는데 주인은 사람체에만 앉아있다니요. 교산! 자네는 목숨을 구걸하고자 궁에 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 그렇다면 개충년처럼 무릎을 꿇고 빌어라. 자존심을 버리고 개처럼 긴다면 내 자네의 목숨만은 보장을 하겠다. 그대의 칼은 또 어김없이 남을 향하고 있구나. 내 놈은 죽을 것이다. 그럼 나는 죽겠지. 내 놈의 사지가 찢어 밝혀져 조선 팔도에 뿌려질 것이야. 자네가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되겠지. 내 놈의 자손들도 샅샅이 찾아 팔초를 멸할 것이다. 자네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무릎을 꿇어라. 빌어. 차라리 목숨을 구원하란 말이다. 한 번 구걸했던 목숨이다. 살아서 구할 뜻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이제 아침이면 이 손의 감촉마저도 사라지겠지. 관수, 그대는 정녕 모르겠는가? 그대가 왜 적들을 베어 넘기기 시작했는지, 전하께서 왜 분조를 일으키시는지, 내가 그대에게 왜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하는지 정말 모르겠는가 이 친구야! 차라! 곧 죽을 놈이 무슨 말이 그리 많은가? 권수! 우리 모두 이 나라를 살리고자 시작한 일이었지. 하지만 서로의 조금씩 엇나간 길에서 돌아오지를 못했던 거야! 우리 모두 말일세! 아니, 내 뜻은 한 번도 어그러진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아니 그렇게 사람을 죽이라고 공자께서 그러시던가? 맹자께서 그러시던가? 그럼. 자네 뜻을 거스르면 다 죽여버리라고 누가 그러던가? 상대방이 칼을 들고 덤비는데 그럼 정장만 빼고 앉아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외놈들을 못 주려고 그렇게 전하의 적을 쳐넘겼어. 그렇게 전하도 나도 바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이야. 내가 자네의 시작도 분명 선했겠지. 하지만 지금의 자네를 보기에 자네의 칼이 누굴 향하고 있는가? 이놈! 자네는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남명 선생의 경이금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야! 칼을 거두라! 교사, 그대도 명을 받들라. 아니, 친구로서, 제자로서 부탁하겠노. 살아서 나를, 아니 이 나라 조선을 조금 도와주게. 제가 살아서는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난 대동법을 시행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려고 하네. 하지만 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궁궐이 그렇게 중요하답니까? 왕의 몸뚱이 누일 곳이 누추하여 나라가 망했다니까. 적단 산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나라가 있다니까. 이 나라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조 때는 궁이 있어서 백성들이 전하를 따랐으니까 전하께서 저렇게 멋지게 권룡포를 입고 계셔서 백성들이 전하를 존경했습니까? 왜? 이 차례만 앉으면 다들 머리에 똥만 가득 차서 살이 분별을 못한단 말입니다. 알겠네. 내가 잘못했네, 교사. 그러니까 그냥 좀 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옆에서 살아서만 있어주게. 아니 병리를 전하, 교산 저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영모를 꾀던 자입니다. 어찌 변할지 모를 반머리옵니다. 관소! 자네도 옳은 말을 할 때가 있구만. 하지만 틀렸네. 영모를 꾀했던 것이 아니야. 하고자 했던 건 혁명일세. 고래의 더러운 꼬랑지를 잡은 조선의 왕따위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부터 다른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이놈이 끝까지 자네같이 조악한 사대문 녀석들이 함부로 설쳐내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저나같이 신성이 뒤틀린 왕은 언제든지 내리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직은 하늘이 제 길을 열어주지 않나 봅니다. 전하, 더 이상은 아니되옵니다. 이렇게까지 불경한 말을 입에 담고도 살려둔다면 이 나라 조정에 깃털이 무너지는 일이옵니다. 당장 하명하옵소서. 됐다. 오늘 난 교사를 스승으로서 모셨다. 오늘 일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지만 만일 이 일을 누군가 알게 된다면 조신도 더 이상 전하 곁에 있을 수만은 없사옵니다. 무슨 말인가? 교사님, 오늘 조선의 지존이신 전하를 능가했을 뿐 아니라 이 나라 종묘 사직을 부정했사옵니다. 이는
조선의 기틀을 뿌릴 채 부정한 대량 무도한 반상이옵니다. 이런 무도한 말을 듣고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옵니다. 아니야. 관소 교사가 그냥 이 나라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뿐이지. 아닙니다, 제가 관송의 말이 맞사옵니다. 너 가만히 있어. 관송이야말로 제 말을 정확하게 들었고 제 의도를 잘 파악한 것 같사옵니다. 아니야. 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전하! 아니야. 아니라고. 그입 닥치지 못할까? 전하! 닥치지 까자마자.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서 말해 아니라고. 전하! 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말란 말이다. 그냥 오늘 무릎 꿇고 살면 된다. 시험은 금방 잊혀질 거야. 자네가 다시 관복을 입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 깔보지 못할 것이다. 정녕 그것을 모른단 말이야. 전하! 아니야! 교사! 어서 말해라! 오늘 네가 했던 말들은 전부 홍길동등 같은 소설 속에 살아있는 얘기라고. 어서 말해! 그럼 내 치지 너의 목숨만은 살릴 것이다. 교사! 말해라! 제발 말해. 이복이 호리! 정신 차리시기라. 제발 말해라. 내가 꿈꾸는 나라는 조선이 아니었어. 나도 조선 안에서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지. 하지만 이 땅 위에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다 보니 이 조선 가지고는 안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찌 왕도 신하도 백성도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도 모르지.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살아! 그럼 불확실한 말들 때문에 죽지 말고 살아서 나와 함께 확실한 세상을 만들어보세. 글쎄, 그 정도의 나라라면 저기 있는 관성이 아주 잘 해낼 걸세. 교사! 교사! 자! 정신 차리고 잘 사시라! 모두들 백성이 우선일세! 자, 가세! 내 보니 오늘 죽어야 사는 날인가 보. 형을 집행하겠다. 관성, 칼을 잘 갈아두시게. 적들이 많아질게요. 그리고 인재를 많이 찾아주시게. 서자든 여자든 노비든 가리지 말고 찾아주시게. 임난태처럼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을. 자, 정령하시게. 다시 한번 내 편에 설 생각은 없으신가? 내 그대를 몰랐을 때 한 번 썼으나 알고 난 후에야 어찌 또 서겠나. 그대를 알고 난 후에야 나도 나를 알게 되었으니 얼른 보내주시게. 스스로를 바란다. 이무기 아니었겠나. 천년을 참았어야 했을 것을 왜 참지 못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 사람들 눈에 띄었을까? 관성,
소나무처럼 꼿꼿하게 사는 것도 좋으나 솔잎처럼 좀 유연하게도 사시게 이 친구야. 어? 자! 혼인을 부탁하네! 세상 따라 들고 가라앉는 것도 괴롭지는 않을 테니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판단하지 않으리. 술 마시기 좋은 때 오늘 밤 한판 놀아보세. 대역죄인 허균은 사사로이 무사를 모으고 엄밀하게 승부를 모아 반영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숭례문에 불교한 방을 붙여 민심을 혼란케 하였고 사대부로서 종묘사직을 능멸하여 사형에 처한다. 죄인 허균은 할 말이 있는가? 술 마시기 좋은 때 오늘 밤 실컷